망틀인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중세 고려시대 21번부터 40번까지 또 우리가 또 힘차게 문제풀이를 하면서 우리의 실력을 어떻게 합니까? 다져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re you ready? 오케이. 자, 갑니다. 21번. 고려시대의 의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의주가 오늘날 따지면 어디예요? 신의주죠. 신의주예요. 그럼 이제 신의주의 위치를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게 되면은, 제가 뭐 이론 강의할 때도 열심히 이제 뭐 설명을 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제 북한 지역이니까 강이 있어요. 강.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여기 백두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흐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이 여기 압록강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동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이제 두만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도 그리다 보면은 그냥 대충, 보통 이제 사람들이 지도 그릴 때 대충 그리는데, 대충 그리다 보면은 정확한 위치를 물어보는 부분에 있어 이런 문제가 나오는 데 있어서 헷갈리죠. 여기 이렇게 갖다가 살짝 아니 살짝이 아니라 좀 들어갔다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살짝 들어갔다 나오죠. 이걸 제가 왜 하냐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요게 강이 하나 있어요. 여기 강이 있고 또 여기도 강이 있어요. 요 강이 바로 뭡니까? 이게 청천강이고, 청천강.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평양에 있는 대동강이에요. 대동강. 그래서 항상 제가 지도를 좀 신경 써서 그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고려시대 의주의 위치죠. 신의주니까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신의주. 1. 청천강변에 위치하며 도보가 설치된 곳이 청천강. 아니죠. 압록강이죠. 압록강. 이것도 발 틀렸어요. 강동육주 가운데 흥화진이 있다. 강동육주. 서희가 외교단편하면서 강 동쪽에 6개의 동네를 획득을 했죠. 그 강 동쪽이니까 어디예요? 여기 압록강 얘기하는 것이고요. 요와의 물품을 거래하던 각장이 설치된 곳이다. 요 나라가 어디죠? 거란이죠. 금여야 요거이 뭐야. 제가 이렇게 암기 가르쳐주셨죠. 그러니까 여기 거란족 여기 있었으니까 맞는 얘기고, 요와 금의 분쟁을 이용하여 회복하려고 시도했던 곳이다.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22번 문제. 고려시대의 상공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상공업, 옳은 것만을 골라라. 고려 초기 개경, 서경 등의 시전을 두었다. 그 다음에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주조하였다. 충선왕 때 각 영법을, 그러니까 소금 만드는 법이죠. 그 다음에 사원과 소에서 수공업 물품이 제작되었다. 자, 그럼 뭐 고려시대에는 이제 그 무역이 발달하던 곳이다 보니까 시전을 두었다. 맞는 얘기일 거고요. 해동통보, 주전도감, 이거 언제예요? 화폐를 많이 만들었던 임금, 숙종 때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리을에 사원과 소, 사원은 이제 불교 사찰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스님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했던 그 물건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썼다는 얘기고, 소는 뭐예요? 소는 여기서 말하는 향부곡소입니다. 향부곡소. 그러니까 향과 부곡은 국가에서 필요한 그 어떤 식량을 대주는 그런 곳이고, 소는 뭐예요? 물품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 그래서 소에서 물건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소수공업이라고도 부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향부곡소. 여기에서 그 난이 일어났죠. 공주 명학소에서 망소위의 난. 그래서 정답은 4번 기억니은 디귿리을 정답 다 되겠습니다. 자, 23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평장사 최윤의 등 17명의 신하에게 명하여 고금에 서로 다른 예문을 모아 참작하고, 여기 딱 느낌이 오죠. 고금, 그죠? 참작하고 절충하여 50권의 책을 만들고 기억이라 이름하였다. 뭐겠어요? 예? 상정, 고금, 예문이죠. 최초의 금속 할자본이다라는 기록이 나타나져 있는 거죠. 1234년에. 그래서 1, 2, 3, 4, 1, 2, 3, 4. 상정고금 예문. 1, 2, 3, 4. 상정고금 예문. 기억에 대한 설명. 교서관에 갑인자로 인쇄되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조선시대 나올 때 열심히 공부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론서에서 이 갑인자 세종 때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세종 때. 그래서 원래는 납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었는데, 이 방식에서 그 사이에다가 이제 뭘 넣었어요? 대나무를 넣어가지고 좀 더 가볍고 그 인쇄량도
좀 더 많이 되는 게 갑인자입니다. 갑인자. 그 전에 태종 때는 이제 개미자였고요. 개미자. 자, 이번에 금속활자로 인쇄한 판본이 남아있어. 그냥 이름만 있는 거죠. 기록에만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만들었다. 금속활자로. 남아있지 않아요. 자, 3번 최씨 집권기의 활자본 28벌을 가능했다. 네, 그렇고요. 1234년이니까 최씨 무인정권이죠. 그렇죠? 몽골이 침입할 그 당시. 그죠? 4번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 이거 직지심체 유전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이것도 예문이 주는 어떤 힌트가 있어요.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7급임에도 불구하고. 자, 24번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어요. 7급인데. 가는 도병마사, 나는 식목도감, 다는 중추원, 라는 삼사입니다. 그걸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가는 법제, 격식을 다루었으며 나는 고려 후기에 도당으로 불렀다. 가나가 지금 뒤바뀌었죠. 가나가 뒤바뀌었어요. 2번 가와 나는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이며 중수원 문화성의 재신과 그 다음에 다 중추원의 추신이 합자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병마사는 국가 최고의 기구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들어가요. 그래서 중수원 문화성의 재상들과 그 다음에 중추원, 국왕의 비서기구인 중추원의 이 추신들, 이 추신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기밀을 다는 그런 신하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맞는 얘기고. 3번 다는 왕명출랑과 궁계 업무를 맡았고 중추원. 네, 맞고요. 라는 백관을 귀차라고 탄핵했다. 3사에서 백관을 귀차라고 탄핵합니까? 예? 아니죠. 백관을 귀차라는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들? 어사대죠. 자, 그 다음에 4번 다와 라는 당제를 모방하여 설치하였고 주요 사안을 육부와 협의해서 결정했다. 당제가 아니라 당나라 것이 아니라 이 당시 고려가 친했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송나라죠. 삼성 육부제도는 원래 당나라의 제도였는데 다와 라 이것은 송제를 모방했다. 송나라 것을 모방했다. 입니다. 정답은 2번. 자, 25번 문제. 다음 사실은 시기순으로 바르게 해나라는 것은 자, 칠제의 무학제를 두었다. 교정도감 설치했다. 도평의사사의 건의로 무과를 설치했다. 경정정식과에서 무관에 대한 차별 대우를 시정하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의 흐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선 국가를 고려라는 국가를 딱 세워가지고 뭔가를 이제 나눠줘야 돼. 국가 체제를 좀 만들어요. 만들기 위해서는 경정정식과 이건 고려 초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연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성종 때의 유학을 발전시킵니다. 유교적으로 국가를 어떻게 재정비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유학을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뭐가? 사학이 막 융성을 해. 그러면서 이 관학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이거 공부했습니다. 예종. 그죠? 자, 그렇게 잘 나가다가 무인집권기가 오죠. 그래서 교정도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최씨 무신정권 최충원이 만든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 시대 때는 무과를 전혀 국가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 시대에 들어가면서 무과가 정식으로 되는데 고려 말 들어가면서 무과가 설치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 말, 완전히 말. 또 도평의사사라는 말 자체가 고려 전기 초반기가 아니죠. 그죠? 도평의사사라고 딱 이름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몽골의 침입 때문에 관제가 격화되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리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 니은 디귿 우리가 해설서에는 기억은 예종 1109년 그 다음에 교정도감 희종 1209년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공양왕 때 1390년 조선왕조가 세워진 것이 1392년이니까요. 자, 리을 경정전식과 무관 이건 우리 공부했습니다. 1176년 문종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벌써 7급을 풀 수 있는 내공까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6번. 다음은 원의 세조가 고려에 약속한 내용의 일부다. 이 약속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원나라의 세조입니다. 쿠빌라이 칸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수도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예, 베이징으로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국호를 원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죠. 자, 옷과 머리에 쓰는 과는 고려의 풍속을 유지하고 바꿀 필요가 없다. 압록강 둔전과 군대는 가을에 철수한다. 몽고의 자원에 머문 사람은 조사하여 모두 돌려보낸다.
자, 원나라 세조. 그러니까 원나라 세조가 집권을 했을 당시에는 우리가 몽골에게 항복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1. 정동행성을 설치하였다. 자, 정동행성. 원래는 뭐였어요? 일본 원정기관이었죠. 근데 두 차례 원정을 태풍 때문에 실패하고 나서 그대로 이것이 고려의 내정 간섭기관이 되어버렸죠. 자, 2번 2차 여몽연합군은 일본 원정에 실패했다. 그렇고요. 자, 3번 쌍성총감을 설치했다. 자, 쌍성총감도 원나라의 관섭기관인 여러 가지가 또 있고, 또 그 다음에 원나라가 우리나라 땅을 빼앗아가면서 지배하기 위한 감독기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른 것들을 우리가 원나라한테, 즉 몽골에게 항복하고 나서 세워지는데, 이 쌍성총감부는 전쟁 중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천령 이북당은 전쟁 중에, 이거 잘 알아두세요. 전쟁 중에. 고종 46년입니다. 전쟁 중에 만들어졌다. 자, 사림원 설치, 이건 이제 누굽니까? 충선왕이죠. 충선왕.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사의 일부 내용이다.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명학소를 충수년으로 승격시켰다. 수령까지 두어 위무하더니 태조를 받고 군대를 보내와서 토벌하니 어찌든 까닭인가. 명학소, 공주 명학소, 망이 망소에 나뉘죠. 순비 허씨는 일찍이 평양공 왕현에게 시집가서 3남 4년을 낳았는데, 왕현이 죽은 후에 충선왕에 비교합니다. 충선왕, 원나라 간섭기 때의 왕입니다. 윤수는 매와 사냥개를 잘 다루고 응방관리가 되었으며, 그의 가문은 권세가가 되었다. 검은세종 얘기하는 거죠. 응방이 우리나라에 있는 매를 수탈하는 그런 기관이었죠. 그래서 이 전부 다 이제 쭉 보시면 무인집권기, 그러니까 중기부터 여기 쭉 보시면은 이제 바로 뭡니까? 원나라 간섭기,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었을 때 무인집권기를 딱 놓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기, 그 이유는 후반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후반기로 보셔야 되는 거죠. 1. 충선왕대 이후에도 왕실 종래원이 널리 행해졌다. 근친혼이죠.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줄어들긴 합니다만 없어지진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널리 행해졌다. 이게 틀린 거죠. 2. 향리 이하 예층도 문무반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다. 공을 세운다든가, 또 그 다음에 과거에 합격한다든가, 네,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3번 여성의 재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예,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재혼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성략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 거죠. 신분 질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4번 향소부국 등 특수의 행정구역의 주인으로 승격되기도 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향소부국 등 특수행정구역이 일반 행정구역으로 승격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예문 길어요. 미추신 왕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관 경인년에 천자께서 저 먼 변방에서 신묘한 도를 듣고자 함을 돌보시어 신사를 보내시고 우류 이인을 딸려 보내어 교법에 통달한 자를 골라 훈도하게 하였다. 왕은 신랑이 돈독하여 정화 영간에 비로소 보건관을 세워 도가 높은 참된 도사 10여인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도사들은 낮에는 제궁에 있다가 밤에는 집으로 돌아가고는 하였다. 그래서 후에 간관이 지적 비판하여 다소간 법으로 그 많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간혹 듣기로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늘 도가의 도록을 보급하는데 뜻을 두어 귀엽고 도교로 호교를 바꾸어 버릴 것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있는 듯 하다. 고려 도경에 나타납니다. 고려 도경,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죠. 바로 이 송나라 사신으로 우리나라 왔던 서긍이 쓴 겁니다. 이 예종 때 보고원가는 예종 때 도교 사원이에요. 도교 사원. 그래서 도교를 이렇게 무대를 했던 모습을 그린 그런 글이죠. 그러면 1. 누구라고요? 예종이죠. 우봉 파평 등의 지역의 간무관. 네, 예종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간무. 자, 2. 국학칠제. 예종.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경건설을 추진한다. 보기 3번에 남경건설. 그래서 행정구역을 정비를 했던 왕은 누구예요? 현종이죠. 네, 현종. 남경건설 문종.
예, 문종입니다. 문종. 그 다음에 4번. 저기 대리님 요 문 다시 갈게요. 이거 다시 갈게요. 20, 요 문제 28번. 저기 옛날 거 뭐 저기 오늘 것도 계속 써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옛날 거구나. 예. 28번. 자, 28번 보겠습니다. 미친 왕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관 경인년에 천자께서 저 먼 변방에서 신미한 도를 듣고자 함을 돌보시어 신사를 보내시고 우류 이인을 달려보내어 교법에 통달한 자를 골라 훈도하게 하였다. 왕은 신앙이 돈독하여 이 왕은 도대체 누굴까요? 정화 영간에 비로소 보건관을 세웠습니다. 세워 도가 높은 참된 도사 10여 인을 받들었다. 그러나 그 도사들은 낮에 제궁에 있다가 밤에는 집으로 돌아가고나 했다. 그래서 후에 간관이 지적 비판하여 다소간 법으로 그 많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간혹 듣기로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늘 도가의 도록을 보급하는데 뜻을 두어 기었고 도교로 호교를 바꿔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있는 듯 하였다. 고려도경입니다. 자, 고려도경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석긍이라는 송나라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고려의 모습을 서술하는 글이죠. 고려도경.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보건관은 뭡니까? 보건관은 예종이 만든 도교 사원이에요. 이게 이제 보건관입니다. 자, 1. 우봉, 파평 등의 지역에 간무관을 파겠다. 간무 예종이었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2번 국각칠지를 설치하여 관악을 진행했다. 역시 예종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김위재의 건의로 남경건설 추진했다. 남경건설은 풍수지리설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풍수지리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종은 도교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런 것을 잘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 풀어주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문종입니다. 4번 윤관을 원수로 하여 여진정벌을 단행했다. 자, 여진정벌을 단행했던 거는 윤관이 별무반을 세웠을 때가 이제 숙종이고요. 그 다음에 여진정벌을 예종 때 단행해서 동북 구성을 세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9번. 미주춘 이곳에서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고려 정종 때 이곳으로 천도 계획을 세웠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문종 때 이곳 주위에 서경기 사도를 두었다. 정종 때 이곳으로 천도 계획을, 문종 때 이곳 주위에 서경기 사도를 두었다. 자, 바로 이곳은 어딜까요? 서경이죠. 서경. 평양이죠. 평양. 자, 그러면 1번. 이곳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직지심체 의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흥덕사죠. 흥덕사. 어디에 있는 흥덕사? 청주에 있는 흥덕사죠. 네. 자, 2번. 진울이 이곳을 중심으로 수선사 결사운동. 아니죠. 순천에 있는 송광사입니다. 송광사. 네. 자, 조의총이 정중부 등의 타도를 위해 이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렇죠. 무인집권기에. 그래서 서경유수, 조위총, 네, 맞는 얘기고, 강조가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 들어와 김치향 이파를 제거했다. 당시 수도까지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4번은 개경이고요.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고려에서 행한 국가 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 제사. 네, 국가 제사. 자, 1번 볼게요. 태조 때 황구단에서 풍년을 기원한 제사를 지냈다. 황구단. 이 황구단은 뭐냐면요, 천자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천자가 뭐예요? 하늘의 아들이죠. 그래서 황제를 천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 칭호를 못 쓰게 되면 황구단에서 제사 지내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이 황구단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는데 오늘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단은 성종 때 이것이 만들어졌다가 또 폐지됐다가 그 다음에 세조 때의 조선시대 세조 때의 황구단을 만들었다가 또 7년 만에 폐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대한제국 즉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했죠. 그러면서 조선에서 떠나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 칭호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제국 때에 황구단을 설치하기도 하죠. 그래서 태조 때 황구단에서 풍년을 기원한 제사를 올렸다. 틀렸습니다. 자, 2번에 성종 때 사직을 세워 지신과 오곡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우리가 종묘사직을 하소서, 종묘사직을 보존하소서, 종묘사직 이렇게 많이 쓰는데, 종묘는 뭐냐면 종묘는 역대 국왕들의 위패를 모신 것을 종묘라고 하고요. 이 사직은 농사와 관련된 지신, 오곡신 이것에 제사를 지내는 걸 사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별로 뭐 사직동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곳이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묘사직, 예, 성종 때 맞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종묘사직이 고국 양왕 때 390일 아주 오래전이죠. 요때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3번 숙종 때 기자사당을 세웠다. 네, 앞에서 우리가 풀어봤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4번 예종 때 도관인 보건궁 초제 도교죠. 도교. 바로 몇 번 문제? 28번 문제에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30번도 별 표시하시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1번. 고려 전기의 문상계와 무상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이제 관계와 관련된 거예요. 관계. 이 관계가 뭐라고 그랬죠? 관직의 높고 낮음을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신들의 높고 낮음, 무인들의 높고 낮음,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이 문제 잘 나옵니다. 1번 중앙의 문반에게 문상계를 주었다. 당연히 문반에게 문상계를 주었을 것이고요. 2번 성종 때 문상계를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성종 때 비로소 국가제도를 정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번 중앙 무반에게 무상계를 주었다. 이것이 아주 특이한 거예요. 이 무반에게도 문상계를 주었어요. 무상계가 아닙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예, 무반에게도 뭘 줬다고요? 문상계를 주었다는 거예요. 문상계. 자, 그 다음에 4번 탐나의 지배층과 여진 추장에게 무상계를 주었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무상계도 있는데 이 무상계는 일종의 뭐라고 그러냐면은 명예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상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 지방의 향리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여진 추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늙은 병사, 노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있죠. 악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무상계를 주었다 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보겠습니다. 기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7급 문제예요. 5월 을사에 태조가 예산전에 행사하여 이르기를 너희 공경장상은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므로 내가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려서 너희들 기역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 만약 무지한 가신들이 기역에 보낸다면 오직 거두어들인 데만 힘써 마음대로 약탈할 것이니 너희 또한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고려사에 이 예문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문이죠. 자, 기역은 뭐예요? 태조 왕건이 이 제도가 안 좋다라고 비판한 글인데 노급이죠. 신라의 토지제도인 노급입니다. 노급. 자, 1. 신라의 토지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2. 직위에 대한 대가로 수조권만을 지급한 것이다. 그렇죠. 저걸 지급한 거 아니죠. 소유권을 지급한 게 아니죠. 소유권 절대 아니라는 거. 자, 3번. 대상 토지에 거주하는 가오의 수를 단위로. 자,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노급하고 시급하고 똑같은데 시급은 가오의 수를 정해서 주는 겁니다.
자, 4번 지방 호족들의 경제 기반으로 고려 무인 정권까지 존속했다. 존속했다. 이건 전시과죠? 예, 전시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 자, 보기 2번에 예, 큰일 날 뻔했어요. 틀릴 뻔했어요. 보기 2번에 수조권만 준 것이 아니라 뭐까지 줬다고요? 예, 노동력 징발권까지. 노동력 징발권까지 이것까지 준 겁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에 누가? 신문왕이 이걸 안 주는 그런 제도, 뭐 관료전이죠. 이거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수조권만이라는 것이 딱 나왔네요. 정답 1번. 자, 33번 풀어볼게요. 다음 갑과 을의 담판 이후에 있었던 을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갑.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그들이 침범했다. 을 아니다. 우리야말로 고구려를 이은 나라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 했고 평양에 도읍하였다. 만일 땅의 경계로 논한다면 그대 나라 동경도 모두 우리 강역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어찌 침범이라 하겠는가. 아주 유명한 글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서희의 외교 담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1000년이 있고요. 여기 1100년이 있고요. 여기 1200년이 있어요. 1392년에 고려가 이제 멸망했으니까 요때 요 시기에 쳐들어왔던 애들이 이제 거란이고요. 그 다음에 요 시기에 쳐들어왔던 애들이 여진이었죠. 여진. 그 다음에 요 시기에 쳐들어왔던 애들이 몽골입니다. 몽골.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거란족의 침략이니까 구성을 설치했다. 동북구성. 이건 여진이죠. 윤관이. 그 다음에 귀주대첩. 이거는 거란의 3차 침입.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 다음에 강동육주 경략했다. 바로 이거고요. 천리장성 축조했다. 거란족 물리치고 나서 강감찬의 건의로 천리장성을 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34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전에 성종이 가 시행에 따르는 잡기가 정도에 어긋나는 데다가 번거롭고 요란스럽다 하여 이를 모두 폐지하였다. 이것을 폐지한 지가 거의 30년이나 되었는데 이때에 와서 정당문학 최항이라는 사람이 청하여 불을 부활시켰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아주 유명한 지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잡기 나와요. 잡기. 원래 있었는데 폐지했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시켰어요. 자, 팔관회입니다. 팔관회. 불교 행사인데 이 팔관회는 불교 행사지만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가서 짬뽕으로 해가지고 하는 아주 국가적인 큰 행사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팔관회. 자, 그러면 국제교류의 장이었다.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죠. 그러다 보니까 초청받아서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자, 2번 정월 대보름에 개최되었다. 이것은 연등회입니다. 연등회. 정월 대보름. 토덕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렇고요. 훈요 10조에 시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 유언에 전 연등회 팔관회를 잘 실시해라 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고려사회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 1. 여성의 재간은 별 문제 없이 한다. 네. 2. 출생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하여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3. 고려 초 왕실에서 성행했던 친족 간의 혼인 풍습은 중기 위에 사라졌다? 완전히 사라졌다? 아니죠. 점차 줄어들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4번 사위와 외손자까지 음서의 혜택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음서의 혜택이 굉장히 넓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36번 다음은 고려시대 진화의 시다. 진화. 이 시인과 교류를 통해 자부심을 공유한 인물의 작품은 이 문제를 진화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부심, 작품. 서쪽 송나라는 이미 기울고 북쪽 오랑캐는 아직 잠자고 있네. 앉아서 문명의 아침을 기다려라. 하늘의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네. 송나라는 이미 기울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거란족, 여진족이 시달렸죠. 송나라가. 그래서 문명의 아침을 기다려라. 하늘의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네. 우리에게도 뭔가가 있을 것이다. 자, 진화의 시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 거란족, 여진족에 시달려가지고 송나라가 남송까지 가죠. 여진의 침입으로 인해가지고 그 여진이 득세하던 그런 시기예요. 자, 그런 시기. 자, 삼국사기는 뭡니까? 삼국사기 김부식이죠.
김부식. 그러니까 여진족과의 관계가 시작될 때에 그때의 신하가 바로 김부식이죠. 묘청의 서경춘동운동과 관련된 개경파입니다. 동명왕편 이규보입니다. 이규보. 그죠?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대서사지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시조인 그 동명왕을 칭송하는 시예요. 그 자부심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재앙운기 이승유의 왕들의 업적을 담은 역사책이고요. 그 다음에 삼국유사 충렬왕 때 누굽니까? 승려인 이련이 쓴 역사책이고요. 그래서 무인 집권기에 이 진화와 쌍벽을 이루었던 그런 문인은 바로 누구냐면 이규보입니다. 이규보. 동명왕편 인물의 작품 이 동명왕편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재앙운기는 이승유의 작품이고요. 참고로 진화는 봉사입금이라는 그런 작품을 남겼는데요. 봉사입금할 때 입이 뭐냐면 들립자고 금은 금나라예요. 금나라의 사신으로 가면서 썼던 그런 작품입니다. 정답 2번. 자, 37번. 고려 후기 개혁정치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충선왕의 광제 개혁으로 기억은 이제 여러분들이 딱 아실 겁니까? 아실 겁니까? 아시죠? 뭡니까? 사리먼이고요. 사리먼은 이거 봐야죠. 이거 봐야죠. 이게 강의에 빠져버리면 또 이런 순서를 또 관제개혁으로 시정에 대한 국왕의 고문 겸 전조와 왕명출납을 관장하는 권력기구로 부상하여 개혁의 중심기관이 되었다. 충모광 모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하여 부원 세력을 척결하면서 그러니까 원나라에 빚을 터먹은 세력들이죠. 권세가들이 불법으로 차지한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여 본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것은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사리먼입니다. 사리먼. 그래서 1번과 3번 둘 중에 골라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교정도감은 누가 만든 기구예요? 최충원이 만든 기구죠. 그래서 3번 정치도감, 니은의 정치도감.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제 뭐 다른 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편민조례 추변도감 이거 나오는데 이건 충해왕 때 만드는 정치개혁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38번. 고려시대 성리학의 수용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백의정은 직접 원에 가서 성리학을 배워왔다. 충렬왕 때. 2번. 김문정은 원에서 공자의 화상과 각종 서적을 구해왔다. 역시 충렬왕 때. 3번. 안양은 정몽주, 권근, 정도전 등을 가르쳐 성리학을 더 확산시켰다. 이 안양이 성리학을 최초로 우리나라에 도입한 사람이죠. 4번. 이재현은 망건당의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했다. 망건당이 있었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정몽주, 정도전 이런 사람들은 바로 신진사대부죠. 특히 정도전은 누굴 도와서?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립하는데 최고로 공을 세운 신하예요. 그럼 안양이 성리학을 도입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가 맞지가 않죠. 시기가 안 맞아요. 거의 100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정몽주, 권근, 정도정의 선생님은 누구예요? 고려 말에 삼은이라고 하는 목은 이색입니다. 이색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자, 39번. 미추신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왕이 노비를 상세히 조사하여 옳고 그름을 7급 밝히도록 명령하였다. 이 때문에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들을 도저히 억누를 수 없었으므로 주인을 업신여기는 풍속이 크게 유행하였다. 사람들이 다 수치스럽게 여기고 원망하였다. 왕비도 간절히 말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왕이 고집이 엄청나게 센 거죠. 노비 풀어줘야 돼요. 노비 풀어주라고 딱 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막 말리는. 그러면 노비를 풀어줬던 왕은 누굽니까? 광종이죠. 노비 안건법 얘기하는 거. 광종. 그러니까 이 광종을 우리나라의 링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왕권과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또 성종 때 최승로가 이 광종의 노비 안건법하고 그 다음에 과거 제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1. 구제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거 비민을 치료하는 건데 예종 때 했던 것이고, 문신월가법, 문신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논문을 작성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논문이겠어요? 유교 논문이죠. 유교 굉장히 좋아했던 임금 누굽니까? 성종이죠. 백간의 공부를 제정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만,
관리들의 등급을 딱 정한 것이죠. 왕권강화 차원에서. 그래서 광종이고요. 3번 삼원통보, 해종중보 누굽니까? 숙종.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0번. 공민왕의 개혁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세기 때의 공민왕 개혁군주죠. 정방을 폐지했다. 네, 맞는 얘기죠. 정방을 폐지했습니다만 다시 또 설치가 되죠. 완전히 폐지되는 건 언제라고요? 창왕 때입니다. 과정법을 실시했다. 이것은 조선이 세워지기 바로 직전. 그래서 고려의 제일 마지막 왕 공양왕 때 1391년 정동의 음성 이문설 혁파했다. 네, 맞는 얘기고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철폐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1번부터 4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7급이 됐든 9급이 됐든 이제 두 번째 중세 문제를 딱 가다 보니까 이제 또 느낌이 딱 와요. 야, 정말 나오는 보기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구나. 그런 느낌들. 그래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41번부터 60번까지 더 우리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